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첫 단원 일반각과 이제 호도법인데, 일반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일단 하나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각과 각의 크기. 각이라는 건 뭐냐면, 각 XOP의 크기라는 거는 밑에 그림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게 O고, 요게 이제 X, P라고 했을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하고, 반직선, 두 개의 반직선이 있죠? 하나를 시초선이라고, 기준이 되는 선을 일단 시초선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움직이는 거, 이게 동경이라고 한다면, 이 동경이 시초선에서 얼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는지에 대한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이라 그래요. 회전한 양. 그래서 그래서 시초선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경이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거기 이제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갔는지 또는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에 대한 회전하는 양이 바로 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쌤이 동경이란 말, 그 다음 시초선이란 말을 앞으로 좀 자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선 OX와 120도, 390도, 마이너스 60도를 동경을 그리면은, 자, OX를 기준으로 12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 390도를 회전하는 거, 이거는 30도를 회전하는 거랑 동경이 일치하죠. 30도. 왜냐면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 다음에 60도 간 거. 그죠? 마이너스 60도. 이런 게 바로 이제 동경을 그리는 겁니다. 동경이 같은 각들은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도도 300도만 돌리면은 동경이 같은 각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들이 있는데, 동경이 같은 각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같은 각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각, 이제 앞에서 이제 단원의 제목에 일반각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나타내는 한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자, 이게 이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각이에요. 일반각.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알파, 뭐 이렇게 한번 더 가면은 360 더하기 알파죠. 뭐 이게 다 같은 각이라는 거예요. 같은 각. 그래서 일반적인 각은 그냥 우리가 동경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좌표 평면에서 X축을 우리가 시초선으로 쓰고 있고 Y축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시초선으로 했을 때 어떤 알파만큼 같다. 그게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어떤 알파만큼 각이 있을 때 이 알파랑 일치하는 동경을 다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다 나타내는, 이거랑 동경이 같은 모든 각을 한 번에 다 표시를 하면은 알파에서 360도 곱하기 n, 이 n은 정수가 되죠. 뭐 1이면은 한 바퀴 더 돈 거고, 그죠? 2면은 두 바퀴 돈 거고, 맞죠? 두 바퀴. 그래서 결국은 이 알파랑 이 각들은 다 동경이 일치하죠. 그래서 알파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랑 원래는 같은 각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원래 그냥 알파라고 표시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30도, 390도, 뭐 그 다음에 750도, 뭐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표현하려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각 알파는 보통 0도에서 360도 사이가 되도록 택해서 우리가 무슨 각, 동경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초선 OX를 고정된 곳으로 생각할 때 각 XOP의 크기가 정해지면은 동경 OP의 위치는 하나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동경 OP가 양의 방향 또는 은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으므로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져도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시초선 OX와 45도 위치에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쌤이 아까 전에 말했죠. 45도도 말을 표시할 수 있고 마이너스 315도, 405도, 765도 다양한 각들의 같은 그 동경을 표시하는 각들이다. 얘네들은 또 기본적으로 같은 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기 2번 보면 그리면서 OX가 시초선일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해라. 그래서 45도가 아니고 360 곱하기 n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이너스 60도가 아니고 우리가 알파를 나타낼 때는 0도에서 360도 사이를 나타내니까 요거는 지금 요렇게 가면은 300도죠. 그래서 이제 300 더하기 360 곱하기 n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자, 이번엔 4분면의 각. 자, 일반각의 꼭지점을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일반각의 꼭지점을 좌표표면에 원점 O에 놓고 이게 지금 X축을 우리가 보통 시초선으로 둔다고 했죠. 동경 OP가 1, 2, 3, 4분면 중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410도 같은 경우는 쭉 돌려보면 이제 50도 위치에 있겠죠. 그죠? 이 50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건 410은 1, 4분면 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각은 모두 어떤 4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는 동경들은 어느 4분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몇 4분면에 있는 각인지는 우리가 한번 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호도법이 뭐냐. 호도법. 자, 호도법이란 건 뭐냐면, 자, 두 개가 있어요. 60분법.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호도법.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60분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로 보는 거죠. 360도로.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이고 그리고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동안 한 바퀴를 도니까 거기서 유래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가 아니고 2파이로 나타내는 게 호도법이에요. 2파이로. 실제로 우리는 원주율이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인데 그게 파이, 이게 무리숫자죠. 무리수. 무리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각을 정수로서 360도로 표현하는 한 바퀴를 표현하는 게 정수로서 이게 360도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를 우리가 2파이로 표현하는 방법을 구하는 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방법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원의 길이가 R인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때를 각을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건 반지름과 각도를 합성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라디안이라고 쓰고, 자, 60분법하고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를 우리가 60분법은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 이렇게 있는데, 한 바퀴를 우리가 60분법은 이제 360으로 나눈 거고, 호도법은 2파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이건 도라고 읽죠. 도. 호도법은 라디안. 이렇게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 바퀴를 2파이로 보면 뭐가 더 좋은지는 뒤에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 2파이면은 만약에 반바퀴면은 뭐 180도 이건 파이가 되죠. 그리고 뭐 직각은 90도, 얘는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5도 같으면 뭐 4분의 파이, 60도는 뭐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60분법으로 이게 도로 나타냈던 각을 우리가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왜 쓰는지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60분법으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계산할 때면, 자, 원래는, 자, 이렇게 원이 있고 반지름이 있어요. 요에 해당하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한다고 칩시다. 호의 길이.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60분법으로 계산을 하면, 60분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호의 전체 길이를 구하죠. 비례식을 이용하죠. 호의 전체 길이는 2파이 r이고, 여기서 전체 분의 요 세타, 요렇게 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넓이 같은,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는 파이 r의 제곱에서 또 파이 r의 제곱은 전체 원의 넓이죠. 전체 원의 넓이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비례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360도가 정수고 무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안 되죠. 이렇게 약분이 안 되죠.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한 바퀴를 2파이로 보면 어떨까? 한 바퀴를 이렇게 2파이로 보게 되면은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r 세타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길어질수록 호의 길이도 커지죠. 비례 관계죠.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몇 배로 늘어나면 호의 길이가 또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r과 세타의 정비례가 바로 호의 길이죠. 정비례 관계. 그런데 그 정비례 관계인 두 r과 세타를 곱해서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온다면 아주 간단한 거죠. 이거는. 최소로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호의 전체 한 바퀴를 우리가 2파이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호도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60분법으로 나타냈고, 이렇게 2파이로 나타내면은, 자, 호도법으로 나타내면은,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표현하면 되고, 넓이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rl이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니까 2분의 1 rl이 이거죠. 지금 l이.
그래서 r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반지름 길이 r인 곳에서 뭐 호의 길이도 구하고 맞죠? 지금 뭐 넓이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선 지금 그 1라디안의 가게 크기를 구하고 있죠. 1라디안의 가게 크기.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요게 같은 것. 만약에 1라디안이면은 당연히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이제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지금 1라디안의 크기고 1라디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360도랑 2파이 라디안하고 같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2파이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계산해보면 대충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하고 60분법의 관계는 쌤이 아까 전에 설명했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만 알면 그냥 뭐 옮길 수 있죠. 쭉 이제 변환하면 뭐 요렇게 변환이 된다는 거. 그래서 60분법을 우리가 호도법으로 고치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문제도 있으니까 뭐 익숙해지는 거니까 뭐 기본 쉽게 말해서 파이가 180도예요. 그냥 180도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요것도 180도가 1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쌤이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아주 이렇게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그냥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뭐 쉽게 예를 들면은 60도예요. 60도. 반지름은 1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호의 길이를 계산하려면 원래 같으면 2파이r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6분의 1이니까 4파이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근데 이게 60도가 라디안으로 바뀌면 3분의 파이죠. 그럼 이때는 그냥 얘네들이 곱하면 자동으로 그냥 4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공식들이 또 간단해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읽어보시고 이거 한번 보기 6번 보시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한번 쭉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2r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60분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면은 이거는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2r이면은 이거는 2라디안이죠. 2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또 각을 또 길이처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호도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단위가 호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를 비례하는 라디안이다. 그래서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 최소는 앞에서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일 때 그렇다라는 거는 뒤에 가면 아마 문제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그러면 부채꼴 길이가 16일 때 그러면은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여긴 반지름 여기는 16-2r이죠.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하고 최대 넓이를 구해라. 자, 호의 길이는 그러면은
자, 둘레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2분의 1 R L 이렇게 되죠. 2차식이죠.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R 8-R이죠. 자, 앞에서 산술계를 써도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더해주면 상수가 나와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은 요거의 최대값은 2분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죠. 왜냐면은 2분의 A 플러스 B는 그거 나갔다 루트 AB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2분의 요거 두 개 더해주면 8이죠. 8의 전체 제곱. 그래서 16이 최대값이고, 언제 최대를 갖나요? 넓이의 최대값은 16이고, 우리가 산술계가 만족하는 조건은 얘네들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R은 4일 때, 반지름이 4일 때 최대 넓이는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자, 쭉 해서 이제 같은 보기 문제 좀 한번 풀어보시고, 자, 앞에까지 이제 지금 요 앞까지 보기 문제를 쭉 또 다 풀어보시고 확인 그 밑에 있는 개념 익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4분면의 각을 보시면은, 자, 그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해라. 자, 1번 480도는 360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20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60도의 배수만큼은 빼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480도를 이렇게 돌렸을 때 결국은 요렇게 돌리겠죠. 이렇게 돌렸을 때 한 바퀴가 가고 120도가 여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지금 1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2사분면 각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30도, 마이너스 780도, 마이너스 1020도도 우리가 한 바퀴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은 360도의 배수만큼은 빼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한 720도를 먼저 빼볼까요? 그럼 210도가 나오죠? 360도의 2배만큼 빼주면 210도에 210도가 나타내는 각은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이기 때문에 3, 4분면 각이죠. 3, 4분면. 그리고 마이너스 180도, 780도. 자, 마이너스 780도는 방향이 그냥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간에 한 바퀴는 360도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 720도를 빼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60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60도니까 이건 4, 4분면. 마이너스 1020도는 여기서 360도를 한번 더 해주면 1080도죠. 1080도가 이제 총 우리가 지금 세 바퀴를 돈 거예요. 세 바퀴를 좀 덜 돌았죠. 세 바퀴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좀 덜 돌아서 여기가 60도에 해당되는 각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80도를 더했다고 치면 60도죠. 그래서 60도 각과 같으니까 이거는 1사분면 각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그 다음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동경의 위치와 사분면. 자, 세타가 만약에 2사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라. 자, 2사분면 각이면은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90도에서 180도 사이를 나타내는 각입니다. 그래서 90도에서 180도인데 우리가 한 바퀴를 돌려도 우리가 그 사분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390 곱하기 n은 360 곱하기 n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줍니다. 일단 변개는 안 되니까 등호는 없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세타 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거. 자, 2로 다 나눠보면 되죠, 이렇게. 2로 다 나눠보시면 45 더하기 180n 2분의 세타 90 더하기 180n이에요. 자, 이때 n은 정수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n이 0이 됐을 때는 45도에서 90도. 그러니까 따라서 1사분면이죠. 1사분면 각도 가능하고 n이 1일 때는 225도에서 270도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3사분면 각이네요. 그 다음에 n이 2면은 다시 요 부분이 360도가 되죠. 한 바퀴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1사분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3, 13, 13 반복되기 때문에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사분면은 13, 4분면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0도에서 360도 사이에서 7세타와 세타가 서로 두 동경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일치한다는 건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7세타에다가 세타를 뺀 게 360도의 배수가 돼야 되죠. 한 바퀴 차이 난다 아니면 두 바퀴 차이 난다 이런 식이니까. 따라서 6세타가 360n이 되고 세타는 60n이 돼서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라. 이 사이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이면 안 되고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까지 그죠? 300도까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총 5개가 있죠. 자, 그리고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어딘지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7세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7세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뺀 차이가 위에서도 물론 차이예요. 위에서도 물론 차이가 맞는데 어차피 정수값을 대입하는 거에 큰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 사이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180도가 나야 되는데 한 바퀴 이상 차이 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항상 360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0세타는 180 더하기 360n이고 세타는 30 더하기 60n이죠. 그래서 우리가 n이 0이면은 30도도 되고 90도도 되고 150도도 되고 210도도 되고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5 하면 330도도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5가지 모두 다 가능하다. 자, 이것도 밑에 있는 확인 유지하고 쭉 밑에 있는 문제 다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념 익힘 4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 이제 배웠던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면은 가운데 각이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라디안의 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반지름이 r이라면 호의 길이 L, 이 호의 길이 L은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표현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을 그냥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라고 했으니까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6분의 5파이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6 곱하기 6분의 5파이니까 5파이가 그냥 호의 길이가 되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36 곱하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니까 30에 15파이가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까지 붙여주면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와 그때의 넓이의 중심각을 그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때 중심각이 보통 2라디안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둘레 길이가 8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r이고 요것도 반지름이 r이라면 요거는 8-2r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넓이가 최대일 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8-2r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를 그냥 여기를 간단하게 L이라고 할게요. L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세타는 지금 R 세타죠. 그 다음 넓이는 2분의 1 RL이 넓이에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L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넓이의 최대값을 알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2R 더하기 L이 일정하죠. 일정한 값이죠. 그래서 2R 더하기 L이 우리가 지금 8로서 일정하죠. 근데 우리가 뭐의 최대값? 이거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1.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산술기하를 바로 써주면은 2R 더하기 L이 크거나 같다 2루트 2RL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럼 여기 8로서 바꿔주면 4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RL이고 제곱을 해주면은 2RL이 되면서 4로 나눠주면 2분의 1RL 2분의 1RL은 넓이가 되고 이거의 최대값은 4다. 그리고 언제 최대값을 갖냐면 자, 산술기하는 얘네들이 같을 때죠. L이 2R과 같을 때 L은 뭐죠? R 세타다. 그래서 세타가 2라디안일 때 넓이가 최대값 4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로 가능하고 만약에 뭐 요거를 앞에서 했듯이 8-2R로 보시고 요거의 넓이를 계산하면 2분의 1 R 제곱 2RL RL로 바로 쓸게요. RL로 쓰면 RL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식을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도 다 산술기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좀 더 간단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유제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봅시다. 삼각함수의 정의. 요거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정의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 ABC라고 했을 때 요걸 뭐 세타라고 한다면 요 세타의 각이 용도에서 90도 사이에서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사인 세타라 그러면 사인이라 그러면 사인 세타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죠. 요거보다는 요거. 그래서 요거는 뭐 AB 분의 AC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B변 AB 분의 BC 그다음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BC 분의 AC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타가 0에서 90도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어느 각이나 될 수 있다는 뜻이요. 어느 각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를 할 건데,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는 지금 이제는 동경이 됩니다. 동경이 가리키는 각이 되는 거고, 동경이 가리키는 각이 되는 거고, 임의의 그 세타에 관해서 정의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할 것이다. 자, 세타가 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정의가 바뀌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이상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정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의대로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인은, 자, 이게 반지름이 R인 원에서의 좌표평면이라고 할 때, 이 전체가, 반지름 R인, 이 좌표평면 위에 있을 때, 이 동경을 세타라고 하면,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에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예요. 이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이 사인은 뭐냐면 반지름의 y좌표, r분의 y,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세타가 이렇게 일사분면에 존재를 했다고 치면 x, y라고 하면은 자, 이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게 r이죠. 그러면 이제 r분의 x 코사인, r분의 x, r분의 y 사인, x분의 y 탄젠트 이렇게 하는 거 일사분면에서는 이 정의가 동일하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정의가 적용이 되는데 그 세타가 90도보다 클 때 또는 0도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다른 각에서의 일반각에서의 삼각함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인은 y좌표고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y를 뜻해요. 그래서 만약 이 반지름 r인 원이 아니고 반지름이 그냥 1인 원이라고 치면은 반지름이 그냥 1인 원이라고 치면은 r이 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동경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x좌표,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 x좌표 자체가 코사인 값이에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분의 y는 반지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 동경의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 그래서 요거는 y좌표, 코사인은 x좌표와 같고, 탄젠트는 이 동경의 기울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 반지름이 1일 때는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동경의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하면 읽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하면 보고 넘어가십시오. 다 확인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기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반드시 풀라고 하는데 안 풀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풀고 넘어가라고 하면 풀고 넘어가십시오. 자, 보기 1번도 이 정의에 의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3 반지름이 5인 원이죠. 반지름이 5인 원에 있는 점이죠. 이게 P, O.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반지름이 5니까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그죠? 반지름분의 x좌표, 코사인은. 그다음 탄젠트는 x분의 y,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삼각비 쭉 다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다 푸십시오. 보기 2번, 3번, 4번.
쭉 다 보기를 풀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기부터 먼저 풀고 넘어가십시오. 여기까지 일단 보기를 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함수의 값의 부호. 쌤이 방금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자, 사인 세타는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 이게 y좌표라고 했죠.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이게 동경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동경의 기울기.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사인을 쌤이 사인은 초록색, 코사인은 주황색, 그 다음에 탄젠트는 하늘색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치면, 자, 사인은 y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 맞죠? 1, 2, 4분면에서 플러스죠. 코사인은 x좌표라서 1, 4, 4분면에서 플러스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동경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 3, 4분면에서 플러스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 플러스인 게 1, 4분면이고 맞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설명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동경의 기울기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것도 그냥 그래서 마플 부호를 확인해라. 이게 몇 사분면 각인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보기 문제가 쭉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보기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잘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목수의 공식부터 보면은 쌤이 그랬죠. 삼각함수에서 반지름이 r인 원에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고, 그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r분의 x죠. 근데 이 r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지름이 바뀌어도 사인 값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뭐 더 작아졌다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거에서 이거분의 이거,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값이 안 바뀌죠. 그러면 반지름이 1일 때는 그냥 x가 아니고 y죠. 반지름이 1일 때는 그대로 이게 그냥 y좌표가 되죠. 코사인도 r분의 x인데 반지름 1이면은 x좌표가 되죠. 탄젠트도 x분의 y, 이거는 그대로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지금 몫의 공식을 나타내는 거고, 제곱 공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했고,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는 1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게 r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참고해서 우리가 사인의 제곱은 사인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인의 제곱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 제곱이라고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을 제곱했는지 사인을 제곱했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함수에서의 제곱은 이게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는다는 거 유의를 하십시오. 자, 그럼 밑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자, 세타가 4사분면 각이니까 부호를 조심해야 되겠죠, 맞죠? 4사분면 각이면은 탄젠트는 음수, 코사인만 양수죠. 여기서 사인도 음수죠. 다 음수예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로 가면은 뭐 상관 정의로 그냥 5분의 3, 4 이렇게 되니까 이건 5분의 3이라 그러면 이거는 5분의 4인데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는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지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k일 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이걸 양변에 제곱해서 다음과 같은 식들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외우시지 말고 그냥 유도를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 다 유도 과정이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다 계산이 되겠습니다. 보기 문제들이 있죠. 일단 보기 문제들을 좀 다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 삼각함수의 값. 보시면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지금 마이너스 60도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분의 파이 값을 그냥 구하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죠. 맞죠? 그러니까 사인도 음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음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사인 60도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 탄젠트는 60도는 루트 3인데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은 자, 원점 5와 점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게 x좌표가 y좌표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서 r을 계산을 해보면 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동경우라는 가게 크기다. 이게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서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사인의 정의가 r분의 y좌표 x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그다음 탄젠트는 x분의 y 맞죠? 근데 마이너스는 약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확인 유지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시계값 계산이다.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다. 3, 4분면 각이고 탄젠트가 3분의 4다. 자, 3, 4분면 각이면은 우리가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기 때문에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죠.
자, 기울기에 해당되는 요 탄젠트만 이때 134분면에서 양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3분의 4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x, y가 3분의 4니까 우리가 3,4가 x좌표, y좌표 각각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고 r은 자연스럽게 5가 되겠죠. 제곱의 합으로 계산하면. 그럼 사인 값은 자 x, y가 3,4가 아니고 지금 3, 4분면이라 그랬으니까 둘 다 음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은 5분의 마이너스 4,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은 x좌표, y좌표 다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마찬가지 계속 3, 4분면 각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반지름은 13이고 x좌표는 마이너스 10이죠. y좌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그럼 사인하고 탄젠트도 그대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분의 y를 해주면 12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확인 유제하고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발전 문제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뭐냐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성립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1번 보면은 자, 바로 풀겠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번째도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요것들은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고 요거는 우리가 1, 요것도 1이기 때문에 전체 결과는 2다. 1번은 간단하게 나오죠. 자, 두 번째 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는 합차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우리가 지금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은 요것만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 코사인에 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합해서 1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요거를 대입을 한번 해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돼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자, 3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도 보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요건 아까 전에 좀 많이 본 모양이죠. 맞죠? 요거를 또 자, 여기에서 요것도 변형을 해주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 탄젠트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식을 좀 앞에 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 뒤에 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을 해주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맞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이게 또 약분이 되고 요 값은 1이니까 전체 값도 그대로 1이 된다. 자,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자, 합차로 풀겠습니다. 합차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죠? 요 뒤에도 합차로 풀겠습니다.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해보면은 사인 제곱 세타 앞에 거 통분해주면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뒤에도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요 뒤에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뒤에 거도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이렇게 약분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요 밑에 있는 또 확인 유지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다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일 때 우리 앞에서 보기에서 좀 비슷한 문제를 풀었죠. 자, 요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서 우리가 1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요게 지금 16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1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5죠. 이렇게 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2분의 1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1번 답이고, 자, 2번은 자, 보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 탄젠트 세타분의니까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자, 통분을 해주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1번 답의 역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32. 왜냐면 요게 지금 여기 이제 1이니까 1번 답의 역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죠.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K라고 둔다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K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은 우리가 1이고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2분의 15니까 K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은 K 제곱은 1 더하기 16분의 15. 그래서 16분의 31이죠. 그죠?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 확인 유지하고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발전 문제 다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삼각함수 사이의 근계와 근각계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알파 A 값을 구해라 그랬죠.
자, 1번 보시면, 자, 근과 기소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두 분의 합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a라고 한다면, 자, 요거를 양변에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방법대로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보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9분의 4가 되고 이 값이 1이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5.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죠. 마이너스 18분의 5.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3분의 a하고 마이너스 18분의 5가 같아야 되니까 3분의 a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고 a는 따라서 약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번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세제곱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3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값을 알기 위해서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7분의 8이 되고 네모 더하기 요게 앞에서 구한 게 지금 마이너스 18분의 5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5로 바꾸고 또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꾸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18분의 10 마이너스 27분의 8 요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은 네모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유지하고 또 변형 문제, 발전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